요즘은 평등을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첫 번째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평등하지 않다고 여기는 일들이 발생할 때 많이들 감정적이 되곤 하죠. 어떤 불평등한 일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시정하라고 분노하고 글을 씁니다. 실제로 이 평등이란 이슈만큼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만드는 것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이슈는 평등이죠.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평등해야 한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평등해야 한다. 지방과 서울이 평등해야 한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한다. 심지어 동물과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죠. 이와 같이 평등을 주장하는 데 있어 그 도덕적 정당성은 바로 존재적 가치가 같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람은 그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많이 가지던 덜 가지던지 평등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그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많이 배우던 덜 배우던지 간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지방에 사는 사람의 환경이 서울에 사는 사람의 환경과 평등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그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생명은 그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도 그 권리가 똑같다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이 평등이란 가치는 참 좋은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이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이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사회에 요구하는 사안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이렇게 외치죠. 많이 가진 자를 제한하고 덜 가진 자를 위하여 혜택을 주라. 많이 배운 자를 제한하고 못 배운 자를 위해서 혜택을 주라. 사람이 많이 사는 서울을 제한하고 사람이 적은 지방에 혜택을 줘라. 남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가 아닌 여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라. 평등은 누구라 할지라도 존재적 가치가 같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했지만 현실은 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평등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유로,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서울에 산다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제한을 받죠. 그리고 돈을 많이 못 벌었다는 이유로, 공부를 많이 못했다는 이유로,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여자란 이유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 평등의 실현입니다. 진짜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이 어떤 사람의 신념이라면 그는 이렇게 말해야 하죠. 네가 많이 배웠더라도 특별한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가 못 배웠더라도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지. 네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어떤 제한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은 내가 돈이 없어 내 권리가 제한되어서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 평등을 주장할 때는 어떤 사람의 소유와 어떤 사람의 빈곤의 가치를 동일하게 셈합니다. 네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어렵기 때문이야. 그동안 받아왔던 너의 특혜를 멈추기 위해 이제는 그동안 못 받은 나에게 특혜를 주어야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소유와 어떤 사람의 빈곤의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하죠.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서울에 산다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기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적게 가졌다는 이유로 대학을 못 나왔다는 이유로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이전에 불평등한 기준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과 같은 처사죠. 단지 대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어떤 수고를 해왔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불법이 있는지 합법이 있는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존재 자체로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 인위적으로 불평등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로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은 불평등을 통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결과적 평등은 부의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도 너처럼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편하고 싶기 때문이죠. 왜 너만 잘 살고 나만 힘들어야 되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등을 말하고, 그래서 그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인위적으로 부의 이동을 추구하는 제도와 법을 만듭니다. 과연 세상 모든 사람이 동일한 삶을 영위하는 평등적 결과는 실현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국가가 공정하게 모든 것을 나누어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시도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 실험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이전의 지배계층인 지주와 지식계층을 강제로 제한한 결과는 공산당이라는 새로운 권력이 형성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새로운 권력인 공산당에 모든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권력인 공산당은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평등이란 이름으로 제거하였기 때문에 이제 제한받지 않은 권력을 소유했고, 그 결과 이전보다 더 타락하고 절대적인 계층이 형성되었을 뿐입니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욕심이 있어서 힘과 권력을 가지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또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더 나아지고 싶은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도 남들과 똑같은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정말 완전한 평등은 어떠한 인간도 힘과 권력을 가지지 않을 때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한 모습은 SF 영화에서 AI가 인류를 다스리는 모습 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AI가 통제하는 대로 동일한 옷을 입고 동일한 음식을 먹으며 동일한 문화를 누리는 사회일 것입니다. AI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 세계는 더 이상 힘과 권력을 가진 인간이 없습니다. 남들과 내가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배운 자도 없고 못 배운 자도 없고 지방도 없고 서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모두가 똑같은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과연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까요? 만일 누군가가 그 AI가 통제하는 결과적 평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이 있다면 그는 영화에서처럼 AI에 의해서 제거될 것입니다. 성경은 평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그러면 성경은 압제당하고 핍박받고 가난한 이 사회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공의입니다. 공의롭게 행해지지 않는 것을 심판하고 정의로운 것을 장려함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법을 행하면 똑같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정의롭게 행하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결과적 평등을 만드는 노력을 멈추고 그 힘으로 공의를 치열하게 세워나간다면 누구든지 바르게 하면 잘 살고 누구든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벌 받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역사상 언제나 그랬듯이 공의가 아닌 평등을 지나치게 말하는 권력자들은 결국 자신의 힘과 권력을 위해 평등이란 가치를 당근으로 삼고 사람을 유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를 평등하게 키우지 않아요. 특별하게 키우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자녀는 남들과 평등해지길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평등은 정말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존재론적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러한 달콤한 평등이란 말에 속아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다해 공의를 세울 때 이 사회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보면 공부가 됩니다. 조셉이었습니다.